1921년에 이탈리아의 패션 디자이너 구찌오 구찌에 의해 만들어진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구찌. 지금은 아니지만 1993년까지 구찌는 가족 경영 체제로 운영됐고, 이 시기까지는 구찌오의 손자인 마우리치오가 경영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트리시아라는 여성과 결혼해 두 명의 딸을 낳으며 가정을 꾸렸던 남성이었죠. 하지만 지속되는 불화로 1985년에 그는 아내와 별거했고, 결국 1994년에는 이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995년에 마우리치오는 살해당합니다. 전 아내인 파트리시아가 고용한 히트맨에 의해서 말이죠. (1948년 12월 2일에) 이탈리아 모데나의 비뇰라에서 태어난 파트리시아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면 어머니는 항상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녀가 12살이 되었을 무렵 어머니가 부유한 기업가와 결혼하며 한순간에 그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인생이 달라지기 위해선 어머니처럼 부자인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돈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여러 사교 모임과 파티를 자주 찾았고, 1970년 11월 밀라노에서 열린 파티에서 구찌 패션 하우스의 상속인인 마우리치오를 만났습니다. 그는 매력적인 그녀에게 끌렸고, 그녀 역시 그가 자신을 더 높은 곳으로 데려다줄 남자라는 것을 알아보고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마우리치오가 가족에게 그녀를 소개한 뒤 얼마 안가 그녀의 본성을 알게 된 아버지 로돌프는 결혼을 결심했던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며 화를 냈습니다. 이것은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우리의 돈을 손에 넣고 싶어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돈 이외에는 아무것도 염두에 두지 않는 사교 등반가라고. 사교 등반가란 공격적이고 아첨하거나 비굴한 행동을 통해 사회적 명성을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멸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그는 그녀가 아들을 이용해 풍족한 삶과 명성을 추구하려는 것을 알아보았고, 거기에 사랑은 없다고 확신했던 것이죠. 이렇게 결혼한 경우는 대개 끝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던 로돌프는 그녀와 결혼할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겠다며 아들을 말렸지만, 이미 파트리시아에게 빠져있던 마우리치오는 짐을 챙겨 집을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부자는 몇 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로돌프가 외동아들인 마우리치오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 파트리시아는 그와 함께 작은 사업을 하며 때를 기다렸고, 1972년 10월 28일에 둘은 로돌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듯 그녀의 예상대로 로돌프는 결국 마우리치오를 불러들였습니다. 심지어 둘에게 뉴욕 올림픽 타워에 있는 고급 펜트하우스를 선물로 주기도 했죠. 이때부터 파트리시아는 자신이 꿈꿔왔던 상류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구찌는 창시자인 구찌오의 셋째 아들 알도와 넷째 아들 로돌프가 경영권을 나눠 가졌었는데, 1970년대에 아시아에 진출, 1981년에는 피렌체에서 창사 이래 최초로 런웨이 패션쇼를 개최하며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있었습니다. 1982년에 가족 경영진들의 논의 끝에 로돌프가 거의 모든 경영권을 가지게 됐는데, 1년 뒤 사망하며 그의 아들인 마우리치오가 구찌의 경영권을 물려받았죠. 이 시기가 구찌의 최대 위기였을 것입니다. 경영권에서 밀려난 아돌의 아들이 마우리치오에게 말도 하지 않고 구찌라는 이름을 쓰며 저렴한 브랜드를 새로 만드는 등 구찌 일가의 싸움은 계속 일어났고, 이러한 라이선스 남발로 인해 구찌라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과 더불어 재정난도 심화되어 1987년에는 한 투자회사에 구찌의 지분을 넘기기도 했죠. 아버지의 죽음 이후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 올랐지만,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항상 골머리를 앓았던 마우리치오는 매번 회사 일에 참견하려는 아내 파트리시아가 불편했습니다. 한 번은 구찌 행사에 다녀온 그녀는 자신이 먼저 샴페인을 제안받지 않았고, 이는 그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마우리치오에게 화를 내기도 했죠. 회사에선 일과 집안 싸움에 지치고 집에서는 아내의 잔소리에 지쳐가던 그는 결국 1985년 3월에 출장을 다녀온다며 짐을 챙겨 집을 떠났고, 다음날 친구를 아내에게 보내 우리의 결혼 생활은 끝났으며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결혼을 제외한 평생을 아버지에게 통제됐고, 그가 사망하자 이제는 아내에게 통제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는 마우리치오. 이때부터 일에 집중한 마우리치오는 가족 경영 체제를 탈피하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톰 포드를 임명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획기적인 런웨이로 컬렉션이 대박이 났고 수익은 1년 만에 90%가 증가하는 등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내와 별거 중이던 마우리치오는 이미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도 했던 여성은 소쿠 친구였던 파올라로 당시 둘 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보낸다는 공통점 때문에 서로에게 더 끌렸다고 합니다. 1991년에 파올라가 이혼하며 둘은 동거를 했고 마우리치오 역시 1994년에 이혼하며 둘 사이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둘이 재혼할 거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죠. 이를 알게 된 파트리시아는 분노했습니다. 합의 이혼 끝에 그녀는 연간 147만 달러, 하나로 약 18억 원의 위자료를 받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누군가에게 뺏기는 것에 화가 난 것입니다. 평소 자신이 구찌 일가보다 더 구찌 같다고 말하고 다녔던 그녀는 가정부와 변호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라면 그의 죽음을 보는 것이야.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 남자친구에게 물어봐 줄래? 마우리치오를 어찌해야 살해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그녀는 마우리치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한 테이프를 보내기도 했죠. 마우리치오, 나는 너에게 단 1분의 평화도 주지 않을 거야. 당신은 우리가 모두 잊고 싶어하는 고통스러운 부속물이야. 당신을 위한 지옥은 아직 오지 않았어. 그렇게 전 남편에 대한 분노를 키워가던 파트리시아는 결국 히트맨을 고용했고 1995년 3월 27일에 마우리치오는 밀라노에 있는 사무실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중 그녀가 고용한 히트맨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그가 살해됐던 날 파트리시아는 자신의 일기에 그리스어로 천국, 낙원을 뜻하는 퍼레다이소스라는 한 단어를 적었다고 합니다. 마우리치오가 구찌 일가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경찰은 조사에 오랜 시간을 소모했고 거의 2년이 지난 1997년 1월 31일에 파트리시아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히트맨을 고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그녀를 사람들은 블랙 위도우라 불렀고 당시 그녀의 재판은 언론의 높은 관심을 끌었죠. 검찰은 그녀가 질투, 분노와 더불어 만약 마우리치오가 재혼할 경우 위자료가 반으로 줄기에 이를 참을 수 없어 살해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당시 상류사의 심령술사이자 그녀의 절친인 피나를 통해 빚에 시달리던 베네데토라는 남성을 고용해 마우리치오를 살해했음이 밝혀지자 1998년 재판부는 살인을 저지른 베네데토에겐 종신형을, 살인을 주선한 파트리시아에겐 29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뇌종양이 자신의 성격에 영향을 미쳤다며 항소했고 2000년에 밀라노 항소법원은 유죄 판결을 지지했지만 형량은 26년으로 낮춰주었죠. 그의 수감 중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던 그녀는 2011년 10월에 가석방 자격이 주어졌지만 나는 평생 일을 해본 적이 없고 지금 시작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며 가석방을 거부. 2016년 10월이 되어서야 18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풀려났습니다. 위 이야기를 기반으로 2021년에 레이디 가가와 애덤 드라이버 주연의 하우스 오브 구찌라는 영화가 개봉하기도 했죠. 사교 등반가로 구찌라는 높은 산을 타다 끝내 추락해버린 파트리시아. 욕심과 질투에 눈이 멀지 않았다면 정상에 올랐을지도 모르는 그녀는 지금도 다른 산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